부장님, 저 다 젖었어요. 비 때문인지, 그 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넣어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셔츠 소매를 걷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던 새벽, 연습장 클럽하우스 뒤편 작은 탈의실, 젖은 셔츠와 숨죽인 고백,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금기의 순간은 아무도 없는 그 골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체 어쩌다 두 사람은 그 밤을 함께 보내게 된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회사 골프 모임이 처음 잡힌 날이었죠. 이연주는 긴장한 얼굴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내 골프 모임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는 묵시적인 문화처럼 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영업본부 부장인 오도연이 직접 주최한 자리라 과장이 된 후 처음 초대된 연주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45, 중견기업 영업기획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입사한 지 어느덧 12해가 넘었어요. 업무는 익숙했지만 그런 자리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는 그녀는 오전 7시 페어웨이 초입에서 첫 번째 티샷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립은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허리 좀 펴봐요, 연주 과장. 동료들의 말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려 없는 농담이 슬슬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죠. 땅을 치는 소리가 났고 볼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연주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오도연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자세를 다시 잡아줬습니다. 허리 옆을 받치던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움찔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긴장 풀고 해요. 저도 첫 라운딩 때 공 못 맞췄어요. 지금보다 살쪄서 허리도 안 돌아갔고 농담 같았지만 그 말엔 진심이 묻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고맙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손끝에 온기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건 단지 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무엇이었을까요? 회사로 복귀한 다음 주 내내 이연주는 어딘가 몸이 무거웠습니다. 몸 때문이 아니라 시선 때문이었죠. 연주 과장, 드라이버 휘두르느라 어깨 좀 펴졌겠어요? 공은 안 맞춰도 부장님 옆에선 자세 나오던데요? 회의에 들어가기 전 복도,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안, 연주는 몇 번이고 같은 농담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희죽이며 눈짓만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죠. 그럴수록 그날 필드 위에서 느꼈던 감사함이 점점 창피함으로 바뀌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피했습니다. 부장을 마주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리를 비켜섰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퇴근 직전 오도연 부장이 그녀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연주 과장,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 말에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렸습니다. 연주는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커튼이 반쯤 드리워진 창, 햇빛이 어스름하게 번지던 오후 5시였습니다. 요즘 많이 불편하죠? 도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끄덕였어요. 내가 미안해요. 괜히 내 손길이 부하 직원 입장에서 부담이었을 수도 있고 그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자기 입으로 손길이란 말을 꺼낸 순간 연주는 머리가 뜨거워졌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그는 살짝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골프 혹시 계속 배울 생각 있어요? 연주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의외의 제안이었죠. 필드에서 민망했을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사내 연습장 새벽에 비니까 사람들 없을 때만 짧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망설였어요. 괜히 더 말이 돌까 걱정도 됐고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허리를 받쳐주던 그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네, 그럼 새벽에 잠깐씩.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고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에 도움될 거예요. 회의할 때 자신감 붙는 거 의외로 스윙에서 시작되거든요. 그건 핑계였습니다. 서로가 모를 리 없었죠. 이건 업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했어요. 메시지는 오지 않았지만 왠지 그 사람의 연락이 기다려졌습니다. 감사는 조심스러운 호감으로, 호감은 작은 설렘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연주는 사내 연습장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파란 잔디 매트, 그리고 구석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오도현. 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습관이에요. 여기 사람 없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떠 있었습니다. 지난 회의실에서의 제안, 그 이후 따로 연락은 없었지만 그의 말대로 연주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연습용 아이언을 건넸고 연주는 어색한 손길로 그립을 잡았습니다. 허리 펴고 손목은 그대로, 그립은 조금만 더 아래로. 그가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목덜미에서 그의 숨결이 아주 가까이 느껴졌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져 있었습니다. 팔은 힘 빼고자 그대로. 그의 두 손이 그녀의 팔 위에 포개졌습니다. 손끝이 팔꿈치 안쪽을 감싸는 순간 연주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괜찮아요. 지금 좋아요. 아, 네, 집중할게요. 연주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시선이 땅에 고정됐지만 신경은 모두 등 뒤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천천히 그녀의 허리 아래쪽까지 내려갔어요. 자세를 교정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이상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느리면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죠.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아찔하게 스쳐 지나가던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건 단 2초 남짓.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도연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네. 연주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다시 잡았고 클럽이 잔디를 스치며 볼을 쳐냈습니다. 스윙 소리보다도 뒤에서 다가왔던 그의 온기가 더 오래 피부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의 레슨은 기술보다 감정에 더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연주는 그가 왜 그렇게 조심스레 다가왔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다가옴을 원하고 있었던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라운딩을 돌기로 했어요. 사내 골프 모임이 아닌 개인 일정이었기에 누구의 눈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새벽에 내렸던 비는 아침 햇살에 그칠 듯 보였지만 예보 없이 다시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페어웨이 6번 홀쯤에서 첫 빗방울이 떨어졌고 그들이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을 땐 소나기가 퍼붓고 있었습니다. 넓은 라운지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조차 휴게실로 빠진 듯 둘만 남겨진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갑자기 쏟아지네요. 연주가 머리카락을 털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젖은 골프백을 벽에 세우고 작은 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도 많이 안 젖었어요. 그녀는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셔츠는 이미 등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레 소파에 앉은 연주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천장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고 도연도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연주 씨, 네, 왜 결혼 안 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연주는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 이런 고요한 공간에서 그 질문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예전에 약혼까지는 갔었는데 결국 안 맞더라고요. 타이밍도 사람도. 그녀는 덤덤히 말했지만 그 말엔 지나간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 부장님은 이혼하셨다고 했죠? 응. 결혼 생활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일 핑계로 서로를 많이 놓쳤죠. 도연은 손에 쥔 생수병을 가볍게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연주는 그 안에 남은 후회 같은 것을 느꼈어요. 사람 일이 참 이상하죠. 스윙 자세는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관계는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 둘 사이에 잠시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길지 않았어요. 침묵이 다시 찾아왔고 이제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젖은 머리칼을 정리하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부하 직원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연주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졌다는 걸요. 그 순간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고 창밖의 골프장은 완전히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긴장감이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체육 행사의 연장으로 임원진 라운딩이 다시 한번 잡혔습니다. 이번엔 공식 행사에 가까운 자리였죠. 참석자는 많았지만 연주와 도연은 같은 팀에 배정됐습니다. 연주는 지난 레슨들 덕분에 스윙도 안정됐고 공도 곧잘 맞히기 시작했어요. 당황하던 티샷 대신 이제는 드라이버를 자신있게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오, 과장님 실력 늘었네요? 누가 레슨해줬어요? 어디 골프장 등록했나? 동료들의 말은 칭찬보다는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연주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피했죠.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력보다 관계를 보는 시선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걸요. 라운딩이 끝난 뒤 클럽하우스에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지 않았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일부러 반대편으로 앉았어요. 연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멀어지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거리였는데 자신이 혼자 착각한 건지. 다음 날 사무실에서도 그는 짧은 눈인사만 건넸습니다. 연주 과장, 저 문서 검토해놨어요? 네, 오전에 메일 드렸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말투, 한치 틈없는 업무 처리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세를 고쳐주던 그 손, 시선을 맞추며 웃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주는 책상 앞에 앉아 도면 파일을 열어놓은 채 마우스를 몇 번이나 되돌렸습니다. 도연의 눈빛, 새벽 연습장에서의 손길, 비 오는 날 클럽하우스의 침묵.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같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었나? 내가 선을 넘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선 따위는 없었는데 내가 혼자 의미를 부여한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클 수 있음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감정은 분명히 있었고 그 감정이 더 커질까봐 누군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경계에 걸린 채 조용히 혼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연주는 연습장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도연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복도에서도 예전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고 개인적인 눈짓이나 웃음도 사라졌죠.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연습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도연은 매트에 서서
자신의 스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그가 고개만 살짝 돌려 인사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무언가 삼킨 듯한 느낌으로 아이언을 들고 매트에 섰습니다. 그립은 괜찮아요. 이제는 손에 익었겠네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이 다가와 손을 맞잡지도 않았고 허리나 어깨를 받쳐주는 동작도 없었어요. 연주는 스윙을 해봤습니다. 공은 나쁘지 않게 날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가 어색하게 거리를 두는 이유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저 피하시는 것 같아요. 도연은 스윙을 멈췄습니다. 백스윙 자세로 멈춰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고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연주 씨가 불편해질까 봐요. 이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단호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망설임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자꾸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가 한 발 물러선 자리에는 조심, 책임, 현실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연주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물러서는 사람을 보는 건 더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그 어떤 말로도 쉽게 메울 수 없는 공백이었어요. 그날은 회식이 있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연주는 참석 여부를 망설였지만 막판에 자리를 지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참석했어요. 술자리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결국 포장마차엔 도연과 연주 두 사람만 남게 되었죠. 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묘하게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연주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도연 부장님 손, 새벽 공기, 그 조용한 연습장. 도연은 말없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꾹 다문 채였죠. 연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면 언제까지 피해만 가야 해요? 그 말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맞닿았습니다. 그 말 나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 짧은 대답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도연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클럽하우스 비 피하러 갈래요? 그 말에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우산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도착했을 땐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골프장 연습장은 불이 꺼져 있었고 그 옆 탈의실 문만 희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고 연주가 뒤따랐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습기 어린 공기, 젖은 셔츠와 멈춘 숨소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는 먼저 손을 뻗어 연주의 뺨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연주는 그 손에 얼굴을 맡겼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가볍게, 그러다 멈칫 다시 깊게 포개졌습니다. 셔츠는 이미 젖어 속살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도연의 손끝이 등줄기를 따라 허리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고 연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목선을 타고 내려가자 연주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저 다 젖었어요. 비 때문인지 그 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넣어주세요. 그 말은 오랜 망설임을 녹이는 신호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들이마신 뒤
그녀의 허리를 깊이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 위로 손이 스쳤고 입술과 입술이 겹쳤으며 숨소리가 거칠게 엉켰습니다. 그날 밤 누구도 그 순간을 멈추지 않았고 서로의 온기를 허용했습니다. 밖에선 비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클럽하우스 유리창은 두 사람의 숨결로 서서히 흐려졌어요. 그건 욕망이었고 외로움이 만든 온기였고 오랜 금기를 넘는 한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연주는 아침부터 회사 복도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회의실 앞, 탕비실, 엘리베이터 안. 말은 없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한마디쯤 하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죠. 요즘 연주 과장, 부장님이랑 자주 붙더라. 아니, 요즘 실적도 좋고 승진 얘기 돌던데 그 라운딩 이후로 분위기 달라졌잖아. 그런 말들이 커피잔 뒤로 조용히 오갔습니다. 웃음기가 담긴 그 말들에 진심이 있다는 걸 연주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일은 조용히 그리고 깊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현실은 그 기억을 점점 무겁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괜히 문서 하나를 2번 출력했고 메일을 보내고도 다시 확인했어요. 작은 실수도 눈치 보이는 행동도 이제는 누군가의 말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죠. 그리고 퇴근 직전 도연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도 아니었고 연습장도 아니었어요. 그는 1층 비상계단 쪽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섰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노을이 비추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해 보였어요. 연주 씨,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무겁고 명확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회사 안에서 이런 시선. 난 괜찮은데 연주 씨는 더 상처받을까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차가운 칼처럼 가슴에 박힌 건 감정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네, 이해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들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도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엔 둘 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비상문을 열고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도연은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말은 끊겼고 몸은 멀어졌지만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연주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일정엔 아무것도 없었고 약속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골프백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공기도 맑았고 마치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한 날씨였죠. 도착한 골프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티오프 시간표엔 그녀의 이름도 도연의 이름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함께 클럽을 메고 나섰습니다. 인사도 시선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홀 연주가 친 공은 똑바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티로 걸어갔어요. 그렇게 둘은 18홀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바람소리, 잔디 밟는 발소리, 볼이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페어웨이를 걸을 땐 항상 반보쯤 떨어져 있었고 퍼팅을 마칠 땐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서글프기도 했고 이상하게 편안하기도 했어요. 마지막 홀이 끝날 무렵 연주가 클럽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냥 상사와 부하로 돌아가는 거죠? 도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안엔
그래야만 한다는 확신과 그러고 싶진 않다는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모든 말이 끝났습니다. 클럽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연주는 주차장 쪽으로, 도연은 관리동 쪽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몇 걸음쯤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 골프백을 다시 정리하는 손동작, 그리고 잠시 멈춰선 어깨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업무 메일 속 부장님과 과장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아직 끝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이연주는 그날도 혼자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달래기엔 가장 익숙한 공간이 그곳이었어요. 볼을 치고 줍고 다시 치고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생각을 덜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볼 하나를 칠 때마다 도연의 말투, 도연의 손, 그날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러다 문득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과장, 여전히 열심히네요. 고개를 돌리자 도연이 모자를 눌러 쓴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없이 옆자리에 섰고 연주는 조용히 다시 어드레스를 잡았습니다. 몇 개의 샷이 지나고 그는 한참을 망설인 듯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그 표정도 그 말도. 연주는 클럽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보고 싶어요. 그 말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줄이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도연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칠까요? 같이. 그 순간 연주의 어깨에 긴장이 풀렸고 표정엔 오랜만에 온기 같은 것이 스쳤어요. 둘은 나란히 연습장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사와 부하일지라도 누군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겠지만 그들은 다시 함께 걷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이번엔 머뭇거리지 않기로, 감정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둘의 라운딩은 더 이상 업무가 아닌 둘만의 시간을 위한 것이 되었죠. 다음 홀의 바람결은 분명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